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상급 청소년 이해론의 이론 강의 시작합니다. 청소년 이해론의 내용은 선택 과목입니다. 청소년 수련 활동론과 함께 이 선택 과목인데, 청소년 이해론을 나눔 CPS에서는 선택하여 여러분들에게 교재와 강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이해론이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조금 더 수월한 부분도 있고요. 발달 심리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서 시험에 잘 출제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시험에 상담 이론, 이러한 것도 있죠. 이러한 것들이 또 여러 가지 이론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러한 측면과 연관되어서 시험에 출제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모로 청소년 이해론이 도움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파트 6, 6장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보면은 청소년 이해론의 챕터 1부터 챕터 6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청소년 심리, 두 번째는 청소년 문화, 세 번째는 청소년 복지, 네 번째는 청소년 환경, 그 다음에 청소년 문제와 보호가 있고요. 마지막 기타가 있습니다. 이 기타에는 최근에 출제되었던 내용들도 함께 곁들여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 심리, 그 다음 문화, 복지, 환경, 문제와 보호 좀 다양하게 출제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의 청소년 심리는 청소년의 여러 가지 측면의 발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도 시험에 잘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체적인 발달이나 인지적인 발달이나 성적 발달이나 도덕적 발달, 정서적 발달,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출제되는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1장 청소년 심리입니다. 자, 이 편제는, 목차의 편제는 여러분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 지침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 교재 편제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보면 제1장 1절에 보면 청소년 발달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1강 강의, 지금 강의는 워밍업 차원에서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청소년 발달의 역사적 조망을 중심으로 해서 고대 힐랍 시대, 중세와 계몽기, 근대 말과 20세기 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기출문제 확인학습이 있는데요.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집중적으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확인학습이 출제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세기의 청소년, 현대의 청소년까지 해서 역사적인 조망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기를 좀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청소년의 의미와 발달적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별표 하나 쳐주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 청소년에 대한 부분과 특성과 발달적인 부분들을 좀 총괄적으로 망라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절의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절의 맨 앞에 고대 힐랍 시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습니다. 자, 플라톤은 아동기 초기에는 지적인 면이 아니라 성격적인 면이 발달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성격 형성에서 후기 경험의 중요성을 간과하지는 않았지만 초기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학자가 플라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청소년 연령기의 가장 중요한 측면을 선택 능력의 발달이라고 강조했고요. 청소년 초기의 개인들은 성숙한 사람에 비해 불안정적이고 인내심이 부족하며 자기 통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청소년기 자기결정의 중요성을 기술하기 위해 독립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정체감, 직업 선택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 학자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아래에 보면 부연이 있습니다. 청소년기 발달 이론과 심리 특성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보면,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인간 발달에는 세 가지 국면이 있다 했습니다. 욕망과 그 다음에 정신과 이성이라고 하였는데요. 가장 낮은 수준의 내용이 바로 욕망이 되겠습니다. 욕망은 오늘날의 본능이나 욕구나 충동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고요.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의 학자죠.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말하는 원초화의 개념과 비슷한 것이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에 의하면 욕망은 신체적인 욕구 만족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수준으로 바로 정신이 있습니다. 이 정신은 바로 용기, 확신, 그 다음 절제, 인내, 대담과 같은 개념이며 최고의 수준인 신성은 여기서 말하는 신성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거기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성과 연관성이 있겠죠. 신성은 초자연적이고 영원하며 우주의 본질을 이루는 것으로 진정 의미의 정신으로서 오늘날 이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국가론에서 인간 발달의 세 가지 측면은 바로 욕망과 정신과 이성, 즉 신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였지만 스승의 이론에 많은 도전을 했던 학자입니다. 특히 육체와 정신을 분리해서 이해한 플라톤에 반대하여 정신과 육체는 분리될 수 없다 봤습니다. 구조와 기능 면에서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고요. 그러나 정신세계의 세 가지 다른 수준에는 동의하였는데 생물학적, 진화론적 관점에서 정신구조를 이해했던 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는 사고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논리 및 이성을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인간 발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인간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3번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청소년기가 시작될 무렵에는 청소년들이 참을성이 없고 위에서 말씀드렸죠? 인내심이 부족하고 안정감이 없으며 자제력이 결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21세쯤 되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보다 나은 자기 통제력을 갖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 측면은 자기결정이다. 자기결정이라고 보았는데 이것은 오늘날 말하는 독립심이나 자아정체감과 유사한 개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한 청소년들의 성공에 대한 욕망, 낙천주의, 신뢰감, 과거가 아닌 미래에 대한 관심, 용기, 동조행위, 이상주의, 우정, 공격성 등에 관해서도 논의했는데 이와 같은 주제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청소년 심리학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부연의 박스에 보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1번, 2번 정도는 청소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되 3번 정도는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3번은 청소년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3번의 밑줄을 좀 쳐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중세와 계몽기로 넘어갑니다. 중세기 동안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은 냉소적입니다. 비인격적인 존재로 취급하였습니다. 엄격한 교리주의적 전통은 아동의 비이성적이고 반문화적인 행동을 그들의 마음속에 악령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혹독한 훈육과 체벌과 노동을 통해 악령을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청소년은 견습공, 하급 기술자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들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문화와 사고방식은 허용되지 않았던 시기가 바로 중세입니다. 18세기 루소의 견해입니다. 이 계몽주의와 연관성이 있는 학자가 바로 루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보다 계몽된 견해를 제시했는데요. 어린이가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펼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에밀리라는 저서에서 독립된 인격체로 이 청소년을 보았고요.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발달이 1년에 4단계로 진행된다고 생각했던 학자가 루소입니다. 자, 중세와 계몽기, 중세기와 계몽기는 약간의 청소년을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중세기에는 청소년에 대한 시각이 비인격적이고 냉소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루소, 계몽기의 루소는 바로 독립된 인격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상반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근대 말과 20세기 초입니다. 청소년이란 말이 등장하는 시기로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는 우리가 지금 청소년이라고 말하는 개념이 창안된 중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때 스탠리 홀,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온 학자입니다. 별표를 쳐주시고요. 스탠리 홀의 견해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아버지격이다. 청소년은 질풍노도의 박스, 질풍노도라는 단어 나오면 스탠리 홀이 됩니다. 질풍노도를 경험하고 있는 퇴폐적인 문제의 원인 제공자라고 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수동적인 존재로 보이지만 그들은 내적으로 상당한 혼란에 가로 질풍노도가 바로 상당한 혼란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당한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진화론자인 다윈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 생물학적인 측면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화론자인 다윈의 영향을 받았다. 거기 동그라미 3번 앞에 별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발달 연구의 과학적부터 가로 과학적, 생물학적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생물학적 측면까지 가로 닫으시면 됩니다. 유아기와 아동기의 발달은 유전적으로 결정된 생리학적 요소에 의해 통제되며 환경은 발달의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청소년의 발달은 생애 초기보다는 환경의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청소년 발달을 결정한다라고 스탠리 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아기와 아동기의 발달은 유전적인 요인의 발달 영향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청소년기 때는 이 유전과 환경의 영향,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발달 4단계가 있습니다. 유아기에서 아동기로, 아동기에서 청소년 전기로, 청소년 전기에서 청소년 후기로 발달을 4단계로 보았던 학자가 스탠리 홀입니다. 청소년기 14세에서 24세까지의 연령 범위에 해당되고요. 질풍과 노도는 청소년기가 갈등의 동그라미, 정서혼란의 가로, 정서혼란으로 가득 찬 격변기의 동그라미, 격변기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질풍과 노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사고, 감정, 행동은 자만과 겸손, 선과 유혹, 행복과 슬픔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그만큼 격변기고 정서혼란으로 가득 찬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홀의 견해 의의를 보면 청소년 분야의 거장으로서 단순한 사병과 철학을 초월하여 청소년 발달을 이론화했습니다. 앞에서 과학적이란 말을 썼죠. 이론화했고 체계화했고 의문을 제기했던 학자가 바로 스탠리 홀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자, 홀의 견해의 비판을 보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발달 심리학적 견해는 주로 과학적 자료보다 사변적인 이론에 의존하고 있어 매우 취약하고 불확실한 의문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홀 견해의 비판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 보겠습니다. 거기에 별표를 쳐주시고요.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술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탠리 홀의 인간 발달에 대한 주장인데 청소년기에는 생물학적 과정이 사회성 발달을 유도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옮겨가는 과도기입니다. 불안정과 불균형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과도기에 동그라미 치고 불안정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인간의 발달을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 전기, 청소년 후기로 보았습니다. 성욕은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로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기는 성적 발달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라 성욕구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성욕구가 바로 질풍노도의 시기로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홀은 청소년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아버지이자 청소년 분야의 거장으로서 단순한 사변과 철학을 초월하여 청소년 발달을 이론화했다 했습니다. 체계화하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질풍과 노도는 청소년기가 갈등과 정서혼란으로 가득 찬 격변기이고 다윈의 영향을 받아 과학적이고 생물학적 측면을 적용시켰습니다. 홀은 생애 초기보다 청소년기는 끊어요 환경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보았으며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청소년 발달을 결정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스탠리 홀의 이야기를 마무리 졌는데 간단하게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리 홀의 청소년기 발달입니다. 자, 스탠리 홀의 문제는 한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청소년 이해론에서 많이 나오는 학자 중에 한 분이고요.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로 보았다. 이 질풍노도의 시기는 정서혼란,
갈등 등의 격변기다. 자, 그리고 청소년기에 대해서 상당히 과학적이고 생물학적 측면을 연구했던 학자이다. 이 과학적이고 생물학적 측면을 연구한 이 대목이 바로 다윈의 진화론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탠리 홀은 발달 단계를 4단계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유아기, 두 번째가 아동기, 세 번째가 청소년 전기, 네 번째가 청소년 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의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작용에 의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노트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 마가렛 미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가렛 미드도 시험에 출제된 바 있는 학자입니다. 마가렛 미드는 사회문화적 견해를 강조했습니다. 사회문화적 견해의 가로치고 별표입니다. 청소년의 기본적인 성질은 홀의 생물학적인 측면을 지닌 것이 아니라 그노여 사회문화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회문화적 특징에 가로치고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미드의 사모아 섬의 청소년들에 대한 관찰은 청소년의 삶이 질풍노도와 비교적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드는 청소년들에 대해 성관계를 관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아기 출산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여 죽음을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등의 문화가 청소년들을 스트레스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사회문화적인 영향, 그러면 마가렛 미드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스탠리 홀은 생물학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강조했는데 마가렛 미드는 바로 청소년기의 발달이 바로 사회문화적인 영향, 사회문화적인 영향에 의해서 청소년기의 발달을 이야기했던 학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모아 섬의 청소년들 관찰 연구입니다. 청소년 관찰 연구입니다. 이렇게 연구 주제도 하나 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조주의자의 견해입니다. 참고하셔도 됩니다. 청소년에 대한 창조주의적 견해의 20세기 초 사회 역사적 상황입니다. 도제기간의 축소, 산업혁명 동안 기술의 증가, 노동의 최신 기술과 전문화된 분업의 요구, 가정과 직업의 분리, 도시와 YMCA나 보이스카우트와 같은 청소년 단체의 출현, 연령에 따른 구분된 학교 등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학교, 직업, 경제는 청소년에 대한 창조주의적 견해의 중요한 요소들이 됩니다. 청소년에 대한 법을 만들므로써 성인의 권력 구조는 청소년의 선택을 제한하고 의존성을 높이고 청소년들을 직업세계 속에 묶어두어 더욱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청소년을 복종적인 지휘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창조주의자의 견해인데 이것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두 사람을 정리했습니다. 스탠리 홀과 마거렛 미드에 대한 정리, 이것이 이제까지의 출제 포인트였습니다. 20세기 청소년 보겠습니다. 여기도 여러분들이 그냥 워밍업 차원에서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1920년에서 1950년까지 청소년은 많은 복잡한 변화들을 겪었던 만큼 사회에서도 보다 현저한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청소년의 생활은 1920년대에 보다 좋은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나 1930년대, 40년대에는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이 경제 대공황과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인의 지도성에 따른 수동성과 순응성은 동료들의 영향에 따른 자율성과 순응성으로 대치되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성인들의 행동을 모방하기보다 반대로 성인들이 젊은이들의 스타일을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1950년대 청소년을 연령으로 구분한 발달 심리학적 기반이 확립되게 됩니다. 청소년의 신체적, 사회적 정체성에 주목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관심도 가져왔습니다. 청소년의 정치적 저항 운동은 1960년대 말과 70년대 초에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미국의 비합리적인 베트남 전쟁 개입에 격렬하게 반대했던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이제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 여기에 이제 중요한 역사적 시기에 대통령이 되는데, 이때 미국의 비합리적인 전쟁 중에 하나가 베트남전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격렬하게 미국 청소년들이 반대하면서 정치적인 저항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1960년대에 10대들의 약물 남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미혼 남녀의 성행동, 동거생활, 금지된 성행위의 증가 등을 보였습니다. 1970년대 중반경에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직업훈련학교에서의 엄격한 교육을 통해 성취지향적인 직업이나 지위 상승적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70년대 가장 큰 저항은 여성운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70년대 청소년에 대한 기술은 남성에 못지않게 여성에 대한 비중이 높았습니다. 여성운동과 관련된 게 많아서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성 역할의 변화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쭉 보고 있는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닙니다. 서구의 역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현대의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의 현행 지위를 보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연구 결과들은 청소년기를 인생 주기에서 매우 혼란스럽고 극도로 긴장된 시기로 묘사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을 가치 있는 도전과 기회, 그리고 성장을 제공하는 신체 인지, 사회적 발달의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높은 이혼율, 청소년층의 높은 임신율, 가족의 잦은 이사는 청소년의 삶에서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인종, 문화, 성, 사회 및 경제, 연령, 생활 양식 등의 차이는 각 청소년의 실제적 생활 기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적인 청소년 상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양면적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들은 성인이 보는 이상적인 청소년 상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양면적인 메시지가 청소년 문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예시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많은 성인은 청소년의 독립성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독립성 대신에 자율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청소년이 그들의 삶에 대해 자율적이고 유능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을 만큼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고집합니다. 많은 성인들이 이렇게 양면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성적 메시지는 특히 양면적인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즉, 청소년기는 성적으로 거의 무지에 가까운 존재로 기술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성적으로 상당한 지식이 있는 존재로도 취급되기도 합니다. 법은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 기타 약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성인들은 청소년의 약물 사용을 강도 높게 비난합니다. 그러나 청소년 약물 사용에 대해 비판하거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약물 남용을 하고 있고 상습적인 흡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인들이 청소년을 바라보는 이러한 두 가지의 양면적인 사회 메시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기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청소년 발달의 복잡성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보겠습니다. 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맥락이라는 개념이 있죠. 맥락이란 발달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일종의 환경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 연구자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사회문화적 맥락은 문화와 민족성과 젠더라고 하는 성입니다. 자, 첫 번째 문화입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되는 특정 집단의 행동 형태, 신념, 그 밖의 모든 산출물을 문화라고 합니다. 산출물은 사람들의 집단과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진 그들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파생됩니다. 그러면서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죠. 민족성입니다. 문화적 유산이나 국민성이나 종족이나 종교나 언어 등에 기초하는 게 민족성입니다. 민족적 정체성 발달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공유된 언어, 종교, 관습, 가치, 역사, 종족 집단의 소속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젠더라고 하는 성 역할입니다. 성 역할은 남자와 여자가 되어가는 사회문화적 국면인 반면 이 섹슈얼이라고 하는 성이 있죠. 이 성은 남자 또는 여자의 생물학적 국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사회문화적인 국면을 우리가 젠더라고 하고 섹스 또는 섹슈얼이라고 하는 성은 바로 생물학적인 국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청소년 발달의 복잡성,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사회문화적 맥락의 세 가지 요소는 문화와 민족성과 성 역할이라고 하는 젠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셔도 됩니다. 이제까지 시험에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청소년의 의미와 발달적 특징입니다. 제가 여기에 별표를 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하나씩 발달적인 측면이 나올 건데 여기에서 조금 구체적인 부분들을 약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의미입니다. 청소년은 아동의 특성과 성인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과도기적 존재입니다. 과도기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은 생식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 소년 또는 소녀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청소년은 성장이 완료된 청년과는 의미상 구별됩니다. 청년이라고 하였을 때는 신체, 지적, 정서적 특성의 발달이 안정상태에 도달함과 동시에 젊음과 힘을 상징하는 존재로 생각할 수 있지만 청소년은 신체적, 지적, 정서적 특성의 발달이 미성숙의 동그라미, 미성숙의 상태에서 성숙의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청소년은 생애 발달 과정의 어떤 시기와도 다른 독특성을 지님과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의 인격적 존엄성을 지닌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청소년. 청소년기를 우리는 발달 심리에서 정리를 어느 정도 했지만 간단하게 보면 청소년기는 과도기라고 합니다.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과도기적 시기라고 합니다. 주변인이라고도 하죠. 주변인적 성격이 있는 것이 바로 청소년기다.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했습니다. 청소년기는 제2차 성징기라고 합니다. 청소년기는 제2 성장 급등기입니다. 청소년기는 심리적 이육이라고 하죠. 청소년기는 에릭슨에 의하면 심리사회적 유예기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아정체감이 성취되기 위해서 자아정체감 유예 단계를 거치는 그러한 시기이다. 심리사회적 유예기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청소년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청소년기의 범위 및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기의 종착점은 사춘기의 시작이며 청소년기의 종착점은 청년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청년기 시작 시점이 바로 청소년기의 종착점이 되는 거고, 아동기의 종착점은 바로 사춘기, 이때가 바로 아동기의 종착점이 될 것입니다. 사춘기는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지만 청소년기는 사회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청소년기의 시작을 알리는 사춘기는 일반적으로 11세, 12세경부터인데 여자가 좀 빠른 거 아시죠? 자, 이 성 차이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3번 별표. 여자의 경우는 10살부터서, 남자의 경우는 12살부터서 사춘기적 징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춘기의 외형적인 특징으로는 신체적인 급성장, 성장, 폭발 현상에 가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춘기에는 신체적 급성장과 함께 가로, 성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호르몬의 급격한 변화에 가로 치시면 됩니다. 성적 성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적 성숙은 신체적 급성장과 함께 사춘기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청소년기에는 아동기에 자기중심적 행동에서 벗어나 남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동료의식을 갖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사회적 자립과 함께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기는 사춘기부터 청년기 이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청소년이란 지적, 정서적, 신체적인 재반 특성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끊어요 성숙한 상태로 변화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사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먼저 간단하게 위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를 아동기라 했을 때 아동기의 종착 지점은 바로 사춘기의 시작 지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청년기, 여기를 우리가 청년기라고 봤을 때 청년기의 시작 지점이 바로 청소년기의 종착점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춘기의 시작인 이 시점부터서 여기 청년기의 시작 시점인 이 부분을 우리는 청소년기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사춘기는 생물학적인 개념입니다. 청소년기는 사회학적인 개념입니다. 청소년기는 지적, 신체적, 정서적 등 미성숙한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진행되는 시기, 그것을 우리는 청소년기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서 사춘기와 청소년기를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런 발달의 특징 중에 신체적인 측면이 나왔고 성적인 측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청소년기의 신체적인 측면은 성장 폭발 현상과 연관성이 있다. 그 다음에 성적인 측면도 마찬가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성적인 성숙이 나타나게 되는데 나중에 남과 여의 호르몬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신체적 측면은 성장 폭발 현상, 성적인 측면의 급격한 변화, 이거는 호르몬 분비와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자, 청소년기는, 사춘기는 어떤 성이 더 빠르냐,
여성과 남성의 성 차이를 봤을 때 여성의 발달 속도가 더 빠르다. 이렇게 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성 차이가 청소년 이해론 문제에 잘 나오니까요. 자, 청소년의 구체적인 특성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생리적 특성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는 10살, 남자는 13세를 전후해서 성장 급등기를 맞이하다가 여자는 13세, 남자는 15세의 경이 되면 성장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기억 별표, 신체 발달과 함께 성호르몬의 발달, 2차 성징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지적인 특성입니다. 인지적인 측면이죠. 청소년의 지능은 12세, 14세까지 대체로 급상승하다가 그 이후에 발달 속도가 만만해지고 17, 18세의 정점에 달합니다. 이때 우리가 지능 검사를 많이 해보죠. 청소년기에는 지능의 우열에 의해서 상황에 대한 적응력의 차이에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요. 형식적 조작의 사고, 기억나시죠?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가 청소년기부터입니다. 형식적 조작의 사고를 할 수 있어. 끊어요. 가능한 모든 대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끊어요. 연역적 동그라미, 가설적 동그라미, 사고를 할 수 있으며 자신에 대해서도 깊은 추리와 추론이라고도 합니다. 탐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디귿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지적 발달할 때 나중에 판서가 다 이루어질 것이고 발달 심리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정서적인 부분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정서의 혼란, 질풍노도의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청소년은 성충동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가로 정서적 혼동을 경험합니다. 가로 닫고요. 정서적 혼동은 불안감과 과민성을 증대시키며 이는 신체적 에너지와 심리적 긴장감을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후기가 되면 불안정할까요? 안정될까요? 안정되겠죠. 청소년 후기가 되면서 정서적 혼동으로 인한 불안감과 긴장감은 감소됩니다. 감소의 동그라미, 감정의 양가성, 양가감정이라고 하죠. 이것도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된다. 가로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디귿짐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별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초기 때는 불안정이 많이 보이지만 청소년 후기로 넘어갈수록 안정감이 있다. 청소년 초기 때는 양가 감정이 심하지만 청소년 후기가 되면서 양가 감정, 감정의 양가성이 줄어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가정환경 또는 부모와의 관계와 관련되어서 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정체감 위기 경험을 하고 있는 동안 그들의 부모도 정체감 위기를 같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청소년의 정체감 혼미에 따른 갖가지 문제 행동은 그들 부모의 정체감 위기가 가세되면서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특성을 보겠습니다. 사회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청소년은 부모, 학교, 사회에 대한 의존적인 태도나 보호에서 벗어나 끊어요. 독립적인 대인관계를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래 친구가 생겨나게 되는 것인데요. 아동기의 무조건적인 교우관계에서 벗어나 선택적인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동년배와의 연대의식이 형성됩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또래 집단의 동조현상이라고 말하죠. 동년배와의 연대의식을 형성하며 부모나 교사,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과 배타적 성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사회적인 특성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적인 부분은 형식적 조작기와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연역적 사고, 가설적 사고,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시기고 신체적인 측면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서적인 측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후기 때는 안정화가 되지만 전기 때는, 청소년 초기 때는 바로 불안정, 이런 정서적인 혼동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또래 친구입니다. 또래 친구와의 관계 형성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참고가 있습니다. 참고해 보면 연장된 의존기란 그 다음에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이론의 생식기가 있습니다. 이 생식기가 바로 청소년기를 일컫는 것이라서 생식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연장된 의존기 보겠습니다. 10대는 의존적 청소년기라고 합니다. 끊어요. 20대는 반의존적 청소년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존적 청소년기와 반의존적 청소년기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을 바로 연장된 의존기라고 합니다. 이를 연장된 의존기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연장된 의존기는 개념적인 부분이라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이론이 있습니다. 거기 4번에 별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비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성적 본능 에너지라고 하는 리비도. 이 리비도 분포에 따라서 프로이드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라고 5단계로 이야기했던 학자가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리비도가 자신을 떠나 동년배 이성에게 가르치면 돼요. 동년배 동성이 아닙니다. 동년배 동성이면 잠복기가 되거든요. 동년배 이성에 가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성에게로 집중되면서 자기 자리를 찾습니다. 잠복기에 확립되었던 원초와 자아, 초자아 간의 균형이 갈등과 혼란을 겪으면서 균형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이성에게로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자아와 초자아의 부적절한 발달로 청소년 자살이나 비행이나 정신 이상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아는 억압과 같은 방어 기제를 통해 원초와의 욕구를 부정함으로써 또한 지성화, 합리화, 금욕주의, 퇴행 등의 방어 기제를 통해 초자아를 진정시킴으로써 이러한 갈등에 대처하게 됩니다. 거기 이 3번에 보면 자아와 초자아의 부적절한 발달로 갈등이 이루어진다. 그럴 때마다 방어 기제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자아는 억압과 같은 방어 기제를 통해서 원초와의 욕구를 부정함으로써 갈등을 대처하는 것이고 지성화나 합리화나 금욕주의나 퇴행 등의 방어 기제를 통해서 초자아를 진정시킨다. 그래서 갈등을 대처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만 별표 쳐주시면 됩니다. 청소년의 이성애의 대상은 남아는 어머니와 유사한 인물, 여아는 또래가 아닌 연상이기 쉬운데 이것은 오이디푸스 소망을 수용할 수 있는 비근친상간적 대상으로 어머니나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반항적 성향이 있습니다. 반항적 성향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좌절학습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려운 일을 극복할 힘을 갖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좌절학습, 좌절되는 경험을 말하죠. 그러한 것들이 경험하지 못하면 어려운 일,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 그러한 것들도 갖지 못한다. 그만큼 좌절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참고에 있는 것은 아직까지 시험까지 나오진 않은 거예요. 제가 시험에 나온 것은 기출문제 확인학습으로 편제를 했기 때문에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되고 말 그대로 참고 자료로, 부연 자료로 넣어드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것은 그냥 워밍업 차원에서 좀 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1절입니다. 1절은 앞에 말씀드렸던 스탠리 홀, 마가렛 미드, 청소년기의 다양한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에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이 제2절 신체 성의 발달인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에 한 문제, 두 문제씩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